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간단한 질문을 몇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난 다음에 복도에 계속 기다리시다가 카메라로 찍고 질문하는 거 힘드시죠? 오늘은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대표님 이제 출석하시는 걸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느 날에 출석을 하실 생각인지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네, 다음 질문으로 가죠. 자, 이재명 대표의 달라진 소통법 이런 자막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달라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회의석상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들이 이제 백브리핑, 비공식 브리핑에서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별명이 점점점 대표입니까? 이렇게 좀 비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조금 변화가 감지가 됐고요. 아예 이 자리에서 질문 받겠다. 모두 발언을 한 이후에 질문들 하시오. 내가 질문 몇 개 받겠습니다. 약식 기자회견을 했고 어제면 4일이죠. 어제도 짧은 질문을 몇 개 소화하겠다 해서 몇 개 질문을 받았는데 불편한 질문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석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영호 의원님,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환을 앞두고 뭔가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 정면 돌파의 전략이랄까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달라진 소통법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질문 받잖아요. 안 달라진. 하지만은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쭉 할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런 검찰 소환에 대해서는 역시 불편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지금 당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님 사법적인 리스크는 개인적으로 해명하세요. 이런 지금 분위기인데 당대표기 때문에 예.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이 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재명 소위 의원이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예.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그 사법 리스크는 결국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소통법이 달라진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재명 대표가 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소통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신년 기자회견 이 대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메시지를 내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희원 평론가가 손을 드셨어요? 예. 당연히 차별화 지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만나시거나 따뜻하게 진심으로 위로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재명 대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만나서 고개 숙였고요. 정말 정치인으로서 반성한다라는 메시지 전달했고 또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 분명히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께서 당내 분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 취임한 지 4달 동안 각계각층으로부터 좋은 얘기도 듣고 쓴소리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비판적인 의원 한 분과 네.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인을 상대로 최근에 모두 취재해 봤는데 이 굉장히 비판적인
의원한테 할배할배하면서 네. 또 의견을 많이 구했다고 하고 이 언론인들로부터는 왜 이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하냐, 무슨 문제가 있어 속징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네. 조금 더 언론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민생 경처 투거하면서 야, 윤석열 정부의 안보 리스크, 경제 무능 리스크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점에 대한 쓴소리, 야당 대표로서 더 세게 지적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예를 들면 강원도 방문했더니 김진태발 리스크 이거 왜 더 세게 지적 안 하느냐, 군에서 강릉 낙타 사고 이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야당 대표가 지적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들은 것도 영향을 예.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웅 차장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소통법이 달라졌다. 뭐 언론인들과의 소통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구자웅 차장께서는 현직 언론인이시니까요. 좀 네.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언론인들은 좀 뭐라고 좀 평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소통 방식의 변화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그런데 앞서 이렇게 지켜보신 것처럼 이 기자들의 어떤 날카로운 질문이나 까다로운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유지를 한다라면 소통 방식에 일정 정도 변화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대표로서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도 일정 정도 있겠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지금 새해 벽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장동 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런 각종 의혹의 당사자로 지금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입장을 언론뿐만 아니라 그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 또는 메시지가 없이 단지 질문 한두 개 받는다, 이것만으로 뭐 적극적인 소통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